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위성정보 활용 스페이스 해커톤에서 위성정보 활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김민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Satellite Image Analysis 101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는 이제 해커톤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성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위성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지 않게 최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와 이제 저희 회사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위성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린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한꺼번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생소하시겠지만 저희 회사 이름은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고요. 저희 회사는 큐브셋 컴퍼니입니다. 큐브셋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인상을 좀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그만 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실제 위성의 사진이고요. 한 손에 올라갈 만큼 굉장히 조그맣고, 그리고 길이도 저 위성의 경우는 이제 3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게 모형이긴 하지만 실제 위성 사이즈와 동일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성들은, 그리고 앞서 연구원님이 설명해 주신 저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위성들은 굉장히 질량도 무겁고,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페이스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 더 조그만 위성들이, 그리고 다양한 개수로 인해서 더 한 곳을 집중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간에 대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 좀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목표는 이런 CPU 사이즈의 큐브 위성을 개발하여서 1m 해상도를 가지고, 그리고 최대 1시간의 재방문 주기를 갖는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활용하여서 도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저희의 첫 번째 위성 모니터링 목표 도시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계 물동량 5위 안에 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일을 약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군집 위성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이용하여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의미를 이제 추출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드리자면, 부산이 아무래도 선박들이 많이 오가다 보니까 선박들을 탐지를 하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물동량을 파악하여서 부산항에 대한 물동량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리고 이 해커톤 참여하시는 분들이 위성 활용을 하고 어떻게 위성 영상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위성 영상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관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동아시아를 찍은 위성 영상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위성 영상은 기본적으로 어떤 관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성 영상 특성상 매우 넓은 범위의 영역을 관측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넓은 범위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해상도로도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용에서 저희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제일 높은 해상도의 위성 영상은 50cm 해상도를 가지고요. 그리고 50cm라고 하면 약간 감이 안 오실 텐데, 이는 먼저 해상도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50cm 해상도를 가진다는 것은 두 물체가 5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지만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성 영상 분석했을 때 50cm의 해상도는 승용차나 트럭을 구분하는 그런 수준의 해상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좋은 해상도의 위성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상용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그런 거는 주로 이제 영화에서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성 영상은 이렇게 고해상도로 촬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북극처럼 아니면 남극처럼 저희가 쉽게 갈 수 없는 곳을 촬영하는 데도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센티넬에서 제공해주는 위성 영상 정보인데요. 빙하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위성 영상 활용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영역에 대해서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관심 가는 지역을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위성 영상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이 정도는 아무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이것보다 조금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영상 처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성 영상은 매우 넓은 범위를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에 반해 저희가 관심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자동으로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영상 처리 단계가 필요합니다. 영상 처리 단계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처리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오브젝트 디텍션, 즉 객체 탐지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바다에 떠 있는 이제 배들을 탐지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오렌지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선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위성 영상의 영상 처리를 하면 이렇게 선박을 탐지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물동량을 파악한다든가 그런 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사례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해당 그림에 보시면 되게 알록달록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위성 영상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 위성 영상에 나와 있는 지표면이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 지표면인지, 쉽게 말해서 지표 분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디가 녹지인지, 어디가 빌딩이 많은 지역인지, 아니면 어디가 도로인지를 이제 영상 처리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은 주로 이제 매핑을 하거나 아니면 녹지를 찾거나 아니면 상업지역을 찾는데 많이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많이 활용되는 것은 이제 체인지 디텍션입니다. 체인지 디텍션은 말 그대로 어떤 지역이 변화가 되었는지 그거를 이제 탐지하는 이제 영상 처리 기법인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에서 핑크색 부분이 이제 변화한 지역을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인지 디텍션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대규모 공사 지역을 모니터링 할 때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역이 넓은 지역을 공사하다 보면 지상에서는 손쉽게 이게 제때 정확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위성을 활용하여서 모니터링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울 듯 하면서 쉬운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그리고 만약에
이 해커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학원생이거나 아니면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일반 연구원으로서 이 발표를 보신다면 사실상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위성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해커톤을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이 발표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상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커톤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어떤 실사용이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영상 처리만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프로토타입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쉽게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객들은 제 경험상으로는 사실 본인들이 어떤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활용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단순한 영상 처리만으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오브젝트 텍스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아니면 체인지 텍스처는 국방 분야의 경우는 충분히 이제 서비스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확도를 굉장히 높여야 되는 수준의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구현할 수 있으면 이걸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상 처리와 영상 분석에 대한 이제 경계가 좀 애매한데요. 이 부분은 사실 사람마다 이제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상 처리와 영상 분석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영상 처리를 했을 때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그러니까 결과 영상이 나온 것에 반하여 이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만약 분석을 한다면 어떤 디시전 메이킹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위성 영상을 분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성 영상을 처리해서 어떤 중간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고객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떤 고객들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위성 영상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위성 영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위성 영상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예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오일 서플라이 모니터링인데요. 혹시 이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올해 4월 말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WTI 그 국제유가 선물이 5월물에 대한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인데요. 즉 어떤 말이냐면 돈을 받고서 원유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추가 뒤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다음 보이는 것은 이제 원유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노란색 선이 이제 수요에 대한 그래프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공급에 대한 그래프인데, 수요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반면에 공급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수요와 공급의 이제 불균형 때문에 이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요. 이렇게 수요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다들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처럼 공급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얼마큼 생산했다라는 회의를 하는데, 이런 정치적인 다툼 때문에 코로나라는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은 원유 생산을 더 줄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일부 국가들은 더 원유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생겼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에 제가 저 상황이었으면 원유를 좀 더 샀겠죠. 왜냐면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그 원유 가격은 다시 올랐을 테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냐면 당시에 이미 원유에 대한 공급이 너무 많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원유 재고가 감당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유를 사도 이거를 어디 저장할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되었었냐면 이제 유조선을 통해서라도 이거를 원유를 이제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이 원유에 대한 원유 유조선을 빌리는데 하루에 이제 하루에 이제 10만 달러까지 지불해야 될 만큼 이런 원유 탱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K플러라는 외국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 이런 상황에서 오일 탱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을 통해서 오일 탱크들이 각각 얼만큼의 재고를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아니면 얼만큼 차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주고 이런 데이터를 이런 금융 쪽 관계자들한테 전달해 줌으로써 어떻게 하면 더 원유를 더 저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원유를 더 그만 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제공해 줬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이런 커머디티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 모니터링은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바로 이제 금속 관련된 건데요. RS 매트릭스라는 회사에서는 주요 금속들, 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납, 아연 같은 주요 금속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성 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위성 영상 촬영을 통해서 각 재련소에서 얼만큼 스톡이 쌓여 있는지, 그리고 몇 대의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상품들이 오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어떤 지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지수로 나타냄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공급이 지금 많은 상황인지 아니면 수요가 많은 상황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제공해주고, 소비자들은 이를 활용해서 더 여기서 금속을 사야겠다, 아니면 더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구리 재련소에 대한 정보인데요. 실제로 RS 매트릭스는 중국 정부가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히 이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 정부가 정식 발표를 통해서 우리 지금 이만큼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하기 전에 위성 영상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월가나 그런 트레이더들한테 제공해 줌으로써 추가적인 이제 금융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메탈 시그널스라는 지수를 통해서 제공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농업 분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농업에서도 이런 위성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추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각각 옥수수와 그리고 콩에 대한 NDVI, 그러니까 계절별 NDVI 차이에 따른 그래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빨간색 그래프가 콩에 대한 NDVI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이는 파란색이 옥수수에 대한 NDVI 그래프입니다. NDVI가 어떤 건지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릴 건데요. 결국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계절별에 따라서 이 수치가, NDVI라는 수치가 옥수수는 6월 달에 좀 더 올라가 있고, 콩은 좀 뒤늦게 이제 그 7월 달에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래닛이라는 회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였냐면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6월 달에 그 아이오와 주의 이런 콩과 옥수수 필드의 영상 정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7월 달에 대한 영상 정보인데요. 여기 콘이라고 보이시는 부분과 소이라는 소이, 그러니까 옥수수와 콩이 다른 영역에 있는데 6월 달의 경우는 콩 부분이 조금 더 파란색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7월 달에 대해서야 이제 소이 부분이 이제 빨갛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플레인스는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이렇게 NDVI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아이오와 주에 있는 전역에 대한 필드에 대해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다음에 플레닛은 이 정보를 활용해서 그러면 올해는 옥수수와 콩이 각각 이만큼 지금 길러지고 있고 이만큼의 생산량이 예측된다 라는 정보를 이제 이런 선물 시장 트레이더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옥수수가 작년보다 더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공급량이 과다가 되어서 옥수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니까 뭐 예를 들어 선물을 미리 팔아야겠다 아니면 선물을 더 사놔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옥수수, 그러니까 작물, 그다음에 금속, 그리고 이와 같은 작물과 같은 이제 커뮤니티에 대해서 위성 활용 분석 회사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였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광학 위성이 아니라 사악 위성을 통해서 기름 유출 사태를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2017년도에 발생한 오일 유출 사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림은 사 영상에 대한 정보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검은색 부분이 있는데 검은색 부분이 바로 이제 기름이 유출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 영상 자체는 이제 레이더를 이용해서 관측을 하는데요. 레이더에서 어떻게 지표면을 통해서 반사되고 이게 반사되어서 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영상이 데이터로 남는데 오일 같은 부분은 반사 특성이 좀 특이해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제 영상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원유를 탐지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 원유 탐지만 했으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 이제 분석을 추가적으로 한다면 원유 탐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유가 바다에 이제 예를 들어서 파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거를 모델링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융합을 하여서 실제로 이 오일 유출된 부분이 어떻게 이동할지 그런 것에 대한 모델링도 추가적으로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오일이 유출되고 나서 1시간 뒤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모델링한 결과이고요. 오른쪽에 실제로 이거를 센티넬 영상을 이용해서 촬영했을 때 결과인데요. 보시면 유사하게 이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케이스 통해서 실제 이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위성 연산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로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두 번째 주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위성 영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영상을 이용해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성 영상 분석을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위성 영상 처리에 대한 스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 해커톤 자체는 우리나라 위성, 그러니까 천리안 위성이나 아리랑 위성을 활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와 더불어서 만약에 추가적인 영상이 필요한다 그러면
각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무료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국에서는 이제 earthdata.nasa.gov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자국 위성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서는 이제 유럽 위성 아니면 중국 위성들에 대한 공개된 데이터들을 검색해보고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아마 가장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위성은 모디스 위성과 랜셋 위성인데요. 각각 이제 다양한 파장대를 제공하고, 그리고 모디스 같은 경우는 약간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재방문 주기가 빨라서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을 이제 여러 번 관측해야 될 때 모디스를 많이 사용하고요. 랜셋 같은 경우는 재방문 주기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모디스에 비해서 고해상도이고 다양한 분간 파장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랜셋도 많이 이제 과학 분석을 할 때는 사용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earthdata.nasa.gov에 들어가시면 모디스와 랜셋 데이터를 이제 무료로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사에서 제공해주는 정보인데요. 이사는 copernicus.eu라는 사이트에서 센티넬 위성에 대한 영상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센티넬은 이제 이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위성들을 이제 통틀어서 지칭한 거고요. 실제로는 센티넬 1, 센티넬 2, 그다음에 센티넬 5P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 위성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각각 센티넬 1은 사 위성이고요. 센티넬 2는 광학 위성, 그리고 센티넬 5P도 지금 광학 위성으로서 지금 활발히 영상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티넬 같은 경우는 랜셋이랑 모디스보다 조금 더 고해상도이고요. 그리고 각각 2개씩의 위성이 같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빈도의 재방문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거는 다 무료 공개된 영상들이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유료로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는 영상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먼저 SIIS라고 세트랙 아이 이미지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국내 위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리안 3호, 천리안 2호가 같은 위성들이 촬영한 영상들을 SIAS에서 구매를 해서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위성들은 앞서 그 연구원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고해상도입니다. 그리고 이와 이제 유사하게 많이 활용되는 위성은 월드뷰 위성인데요. 이 위성은 막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이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고해상도이고 다 이제 50cm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 더불어서 조금 더 다양한 분광 파장을 지원하기 때문에 특정한 파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이거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위성은 아이스아이와 플래닛아이인데요. 아이스아이 같은 경우는 사 위성을 군집으로 활용해서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고해상도입니다. 3m급도 있고 한 1m급의 영상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녁과 뭐 구름과 상관없이 어떤 지역에 대한 관측 정보가 필요한다면 아이스아이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래닛스타인데요. 플래닛스타는 3m의 해상도로 전 지구를 거의 매일 한 번씩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에 이제 세트랙 아이 이미징 서비스나 막사 테크놀로지에서 제공해주는 영상들은 고해상도이지만 재방문주기가 좀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동일한 지역을 촬영할 수 없지만, 플래닛 같은 경우는 군집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또 다양한, 그러니까 매우 많은 수의 위성들을 이용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특정 지점에 대해서 거의 매일 위성 영상이 필요하다 싶으면 플래닛 영상을 구입해서 분석을 하는 것도 이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지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지금 이후에 이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어떤 스킬을 이용해서 어떤 스킬을 이용해서 이제 위성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이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께서 저희에게 이제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잠깐만 틀어드릴 건데요. 근데 이거 누르면 넘어가서. 1 year ago, I said everything 최근에 broadband, 이제 broadband, broadband. 최근 아니고 어떤 Now I wanna 작년에 say 이제 손정희 회장께서 AI. 청와대에 방문하셔서 앞으로의 이제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손정희 회장께서는 AI를 세 번 외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AI가 물론 이제 이세돌 그 바둑 두시는 분이나 아니면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딥러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위성 영상도 이와 같은 트렌드를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딥러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오브젝트 디텍션,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이 모든 분야, 모든 영상 처리를 딥러닝으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논문들이나 공개된 소스 코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우 손쉽게, 예전보다는 더 손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성 영상을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딥러닝 기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딥러닝 이전에는 사실 리모트 센싱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연구원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각각 위성 영상은 단순히 하나의 사진이 아니라 채널별로 이제 데이터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각 채널별로 그 반사됐을 때, 채널별로 반사됐을 때 그 반사되는 물체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반사되는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소일, 워터와 베지테이션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빛이 태양에서 와서 그 부분을 이제 터치를 했을 때 어떻게 얘가 반사도 분포가 작용되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다시피 각각에 대한 반사도 분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죽은 잎사귀,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은 잎사귀, 그리고 건강 잎사귀에 대한 정보인데요. 보시다시피 각각 예를 들어서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그리고 적외선이 이 각각의 물체들을 터치를 하고 반사되었을 때 어떻게 다르게 적용하는지를 그러니까 반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죽은 잎사귀 같은 경우는 반사가 전반적으로 좀 낮게 되는 반면에 건강한 잎사귀 같은 경우는 원적외선, 그러니까 NIR이 굉장히 높게 반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잎사귀나 아니면 식생들의 스트레스 지수 아니면 건강 지수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NDVI라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NDVI는 이런 밴드들의 조합을 해가지고 이 식생이 얼마큼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설명해주는 지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지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활용한 예를 조그맣게라도 보여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저희가 RGB,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조합을 했을 때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오른쪽 사진은 이거를 원적외선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을 이용했을 때 조합을 해서 NDVI를 산출했을 때 어떻게 그림이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약간 초록색 부분은 좀 건강한 그 식생들이 자라고 있는 부분이고요. 빨간색 부분은 약간 좀 덜 건강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도 바로 볼 수 있듯이 이런 것처럼 단순히 이제 이런 밴드들의 조합을 가지고만으로도
식생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식생 아니면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광 특성들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자 이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표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성 영상 활용은 결국은 단순히 관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커톤의 취지에 맞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어떤 디시전 메이킹 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수준까지 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오픈된 데이터들도 있고 상용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많이 활용하여서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딥러닝이나 아니면 분광 특성을 이용한 영상 처리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것들을 분석하고 이제 제가 이제 발표자를 만들어서 느낀 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위성 영상 분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된 데이터들 너무 많고, 그리고 영상에 대한 영상 처리에 대한 알고리즘, 그리고 이런 공개된 알고리즘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플래닛의 사례나 뭐 RS 매트릭스의 사례도 사실상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위성 영상 분석 테크닉에다가 본인들만의 아이디어를 추가를 해서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상품을 창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해커톤을 참여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저희 해외 사례처럼 멋진 사례가 이번 해커톤을 통해서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전달받기로는 박성수님 질문은 이제 김희찬 박사님께서 답변을 대신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성동 의장님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도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님께서 아이디어를 2가지 이상 내도 되냐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앞서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로는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방송 재시청 가능? 네. 한지호라고 박선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추후 공지를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서성환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플래닛사를 비롯한 회사들은 위성 정보 제공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더 나아가 해커톤에 추구하는 것처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플래닛사 같은 경우는 위성 영상을 판매 제공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성 영상을 한 장 한 장씩 영역에 대해서 한 장씩 또 판매하지만 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일종의 이제 구독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대한 어떤 영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구독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는 게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부가가치는 창출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런 크롬 모니터링 같은 분석 서비스를 이용해서 단순히 영상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분석이 완료된 데이터를 이제 다른 회사에 판매함으로써 또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